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12월 달의 첫째 주가 어떻게 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이제 11월 말주하고 12월 달에 이틀이 시작이 됐는데, 남은 산타랠리,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집중을 좀 하신다면은, 사실 시장 지수로만 본다면 산타랠리 자체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요. 다만 이 산타랠리를 주도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내가 그만큼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주말 동안 나온 시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급등할 정보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믹스까지 한 번 더, 이제 재판이 얼마 안 남았죠? 체크해보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번 주 제가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에 대해서 많은 팩트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약간은 좀 조정권에 들어와 있어서 아마 지금 시장을 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아마도 이제 시장 또 빠진다고 해서 뭐 풋옵션 내지 뭐 인버스를 사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헷갈려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는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우리 6월달과 9월달 같은 급락이 나오지 않으니, 사실 인버스나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이 나와야만 큰 수익이 나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와서는 절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보시면 진짜 위험한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아마 위험성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나마 인버스는 좀 낫죠. 이 파생 상품은 한쪽으로 잘 베팅한다면 대박이 날 수 있지만, 그쪽으로 베팅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쪽박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정말 안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어떤 그 본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 건데, 파생 상품은 말 그대로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아마 뭐 최근에도 좀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인버스에 조금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 인버스 조금 들어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조정이,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좀 작은 위험에 집착하지 작은 수익에 집착하지 말아라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 시장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유믹스에 대해서도 솔직히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죠. 다만 이제 이 팩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좀 먼저 보죠. 지난 주말 앞두고 또 여전히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만 조정이 나왔던 건데요. 우리 시장은 이제 그만큼 좀 먼저 좀 올랐던 부분도 있고, 워낙에 좀 이제 이 아시아 시장에서도 약간 좀 뒤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데, 결국 지금 최근에 이틀 동안의 하락은요, 조정은요, 약간의 좀 과한 조정이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12월 중순까지 또 그 이유도 계속 올라간다는 건데, 잘 보시죠.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쵸?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빠지니까는 또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제가 11월 고용보고서를 보고 판단하자고 말씀드렸죠. 이거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12월 FOMC 발표하기 전에 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12월 고용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어제 주말 금요일날 밤에 발표가 된 게 26만 3천 개 증가한 건데, 전망치가 2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소폭 주는 걸로 봤던 거고요. 제가 살짝 주는 게 가장 나이스한 것이다. 왜냐면 고용지표가 강하면 강할수록 연준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건데, 커지는 거였죠. 그래서 확 줄면 또 그걸 경기 침체로 보기 때문에 확 줄지 않고 살짝 주는 게 맞다. 그랬는데 어쨌든 안 줄었습니다. 많이. 전달에 28만 4천 명이었는데 많이 안 줄었어요. 굉장히 견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했었죠. 자,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3.7%, 시간당 임금은 0.6% 상승, 추정치가 0.3%인데 많이 올라간 거고요. 임금은 전년 대비 5.1% 상승.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는 소비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인플레를 잡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았던 거야. 근데 너무 안 좋으면 또 경기 침체를 보기 때문에 살짝 안 좋은 게 좋다라고 했던 건데요. 뭐 굉장히 견고하게 나온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미증시는 그냥 혼조세 정도로 끝난 거죠. 뭐 빠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은 그래도 끌어올렸죠. 나스닥도 그랬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우나 나스닥 보시면요, 조정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조정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는 지뢰 겁먹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보시면 이 고용지표가 살짝 안 좋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다는 겁니다. 오르진 않았고 낙폭을 다 회복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결국 경제가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고용이 좋아지는 것을 인플레를 못 잡겠구나, 또 금리 인상했구나 라고 보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이 12월 달에 50bp로 75bp 내보내는 것 치고는 확 떨어지는 이 결정을 할 거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CME 어치에서 되고 가는 확률을 보게 되면은 타케나이트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80% 언저리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고용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엊그제 나왔던 ISM 제조업체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 경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지표입니다. 이게 안 좋게 나오니까는 경기 침체에다 우려가 있던 건데 오히려 고용이 좋게 나오니까는 경기 침체 아니구나 라고 더 좋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죠. 인플레도 잡히는데 경기 침체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정책금리가 375bp 인상, 그러니까 3.75%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6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이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실제 정부 고용 부분을 제외한 순수 민간 고용 증가분은 7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메가테크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결국 11월 CPI 발표 전까지는 이제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급락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이유는 뭐냐? 이제 기대감인 거죠. 악재가 끝난다는 기대감. 그래서 11월 CPI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본다면 파월도 이야기를 했죠. 가장 큰 구성 성분이 주거지표가 실물을 반영하기 시작할 때 확 빠질 거다. 다만 그거는 내년부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솔린 가격도 10월 대비 하락했고요. 전반적인 항목들의 MOM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다음 12월 달에 확인할, 그러니까는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죠. 12월 13일인데요. 이때 확인할 CPI도 확 빠져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그 YOY로 빠질 수 있는 게 그 해당이 안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사실 7점 초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초반. 만약 이렇게 된다면 중순 이후에 또 한번 산타렐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어떤 거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이상한 지표를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시장 하락론자들 보게 되면은
뭐 툭하면 조금만 올라가 빠진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락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쵸? 예. 시장 조금만 올라간다고 하면 또 말도 애매하게 합니다. 뭐 포지션을 늘린다? 아니,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예. 뭐 올라가는 포지션을 늘린다 또는 떨어지는 포지션 늘린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애매하게 하면서, 예. 뭐 일부 회원만 좀 수익 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요, 물론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겠지만은 조정받을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크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20 정도밖에 안 되고 올라갈 구간은 8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베팅을 해야지, 이쪽에 베팅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잘만 된다면 사실 뭐 이 전쟁만 끝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바이든도 지금 푸틴과 대화 준비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마크롱도 또 수요일 내에 통화한다고 하고, 지금 결국 이 푸틴과 젤렌스키의 결단에 달렸는데 지금 곳곳에서 어떤 대화에 대한 군불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정만 잘 나온다 하더라도 또 급등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주에 좀 집중할 때다라는 겁니다. 파월 속도 조절에 지금 네카, 네이버, 카카오도 어쨌든 좀 기지개 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칭한다고 해서 뭐 풋옵션을 사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풋옵션을 사는 순간 해칭이 아니라 시장 급락을 바라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종목들 갖고 있지 않나요? 예. 일본 주식, 중국 주식, 또 우리 국내 주식. 근데 그걸 절대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 지금은. 왜냐면 명확히 바닥 신호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또 뭐 해칭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해칭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자그마한 해칭 갖고 신경 쓰느니 약간은 좀 중기로 보고 편안하게 가는 게 낫죠. 여러분들 뭐 옵션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마음 불안합니까? 그죠?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 또 인버스 사신 분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시장은 결국은 언젠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되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인버스를 사는 순간부터 불안할 겁니다. 불안한 매매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시장을 주도할 게 결국은 저는 리오프닝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여기다 리오프닝과 메타버스 이야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유믹스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주도할 거 리오프닝, 절대 지금 12월 달에 리오프닝 놓치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12월 달에 안 간다 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3월 안엔 갑니다. 이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리오프닝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주말 동안 나온 소리를 보게 되면은 베이징의 방역 완화 조치 루머는 거짓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공식적으로 방역 완화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일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베이징만 지금 그래도 좀 가장 강력한 수준이고요. 지금 대부분 뭐 지난번에 정저우시부터 강저우시 다 풀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애플의 생산기지 폭스권 있는 곳으로 대표가 되고 있는 정저우시, 광저우 같은 경우는 중국의 GDP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이징 당국은 전날 관대병원 내에 환자가 48시간 내 받은 PCR 음성 증명서, 그러니까 병원 가려면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도 돌려보내지 마라. 왜냐면 중국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했냐면은 이게 없으면 아예 치료를 못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임산부도 PCR 검사 결과 기다리느라고 진료받지 못해서 유산하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30대 남성도 PCR 증명서가 없어서 4시간 동안 치료받지 못해갖고요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어떤 강력한 통제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중국 선전시 같은 경우도 12월 3일부터 시내 대중교통 탑승 시 PCR 음성 제시 의무 폐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건데 중국은 이런 식의, 예,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우리가 이제 뭐 버스카드 체크하는 것처럼 PCR 음성 결과가 있어야 대중교통을 탈 수 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베이징과 텐진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완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광저우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베이징시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완화하고 있다. 광저우 같은 경우는 누적 확진자 16만 명 중에서 무증상이 90%, 위중증 4명, 사망자가 없다면서 낮은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렇죠? 반면 베이징은 금일 온라인에 돌고 있는 주말 전면 방역 완화 룸은 부정했다. 그러니까 전면 방역 완화 전면적으로 이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부정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히 보면요, 확실히 대세는 전환되었지만 뭔가 확실한 리오프닝이나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1선, 2선 지방정부 입장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위가 나온 상황을 지금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 탓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부장이 과장 탓하는 겁니다. 예.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민심이 이 과장을 탓하게 되는 거죠. 지방정부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서둘러서 지금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는 이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방정부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빨리빨리 좀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어쨌든 약간의 시간은 걸릴 거예요. 예. 왜냐면 사실 그 백신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은요. 다만 시진핑이 한 말도 있는데요. 시진핑 왈 이제 EU 상임의장하고 이제 또 이 회담을 했는데 유럽연합 수장과의 회담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덜 치명적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오미크론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확산력은 엄청 뛰어난데 치명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약화된 코로나가 중국에 번지고 있다 보니까 백신 없이도 위드 코로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되시죠? 우리 서방이나 우리나라는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코로나가 많이 약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미크론보다 더 약한 변이가 나왔죠. 근데 전파력은 훨씬 세고요. 예. 우리 백신으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약화된 오미크론 변이가 중국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백신 없이도 위드 코로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는 중국 경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이거는 상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타이밍에 이 가격이 쌀 때 리오프닝 놓친다면 제가 볼 땐 평생을 후회할 겁니다. 왜? 지금 사실 시장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코스피 지수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올랐다고 해서 삼성전자 몰빵하시는 분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코스피는 좀 많이 올라서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여기서 못 사신 분들, 그쵸? 근데 코스닥은 아직 많이 오른 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9월달, 그러니까 8월 고점 대비 해가지고요, 이제 3분의 1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시장을 주도할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엄한 걸 갖고 있으면 결국 리오프닝 오든 뭐를 하든 시장이 좋아지는데, 엄한 종목 갖고 있으면 제일 엄한 게 인버스가 될 것 같고요, 엄한 거 갖고 있으면 남들은 다 수익 나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엄한 종목 갖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요. 손실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기회고 절대 여기서 리오프닝 놓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수급은 싼 곳으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죽어라 안 삽니다. 근데 싼 거는 죽어라 삽니다. 그게 리오프닝인데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어도 지금 이미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고령층 백신, 일단 중국 백신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중국의 고령층 백신 접종 강화 자체가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거다. 보도에는 그러니까 중국 보도 나온 거예요. 1월 말까지 80세 이상 인구 접종률 90%까지 끌어올려라. 예.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춘절이 1월 하순인데요. 보도대로라면
춘절 전후로 예상보다 더 빠른 리오프닝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월은 백신 추가 승인과 확보, 접종 장려를 위한 전면전이 예고된다. 중국의 이러한 확실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쪽으로 집중을 하셔야지. 물론 다른 것도 좋아요. 좋을 수 있지만 이쪽이 제일 세게 갈 거란 얘기입니다. 정보도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미 중국은 지금 중국 ADR,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다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미 사실 중국도 지금 11월달 보시면 시장이 주도주가 되고 있죠. 중국 상해지수, 그 다음에 홍콩 보시면 11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주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리오프는 모르겠다? 그럼 ETF 중에도 하나가 있죠. 타이거 차이나 항생 테크 레버리지. 이쪽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 이미 저점 대비 거의 2배가 올라왔습니다. 얘는요. 4,000원에서 8,000원. 이런 게 제일 센 거예요. 그럼 난 중국의 리오프인지 모르겠다? 요거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얘가 지금 한 내년 3월만 된다 하더라도요, 11,000원, 12,000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추천 종목으로서 타이거 차이나 항생 테크 레버리지 코드번호 여기 나와 있죠.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마 대표적인 레버리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표적인 레버리지가. 이미 중국 증시 이렇게 왜 올라갔냐?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다. 외국인이 그동안 중국을 떠났습니다. 왜? 봉쇄 때문에. 근데 지금 봉쇄를 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푼 것도 아닙니다. 슬슬 풀고 있는 거예요. 3월달 되면은 내년 3월 지나가면 봄이 오면은 중국은 굉장히 활발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1월 말 이후 아마도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내년 구정이 되겠죠. 설 연휴 이후에 실내 마스크도 푸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이미 일본, 중국 하늘길 계속 노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본다면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자, 종목만 쭉 한번 좀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아모레 지주회사인 아모레 G,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 건강 이런 게 대표적인 대형주가 될 것 같고요. 테마주로는 한국 화장품, 얘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9,500원, 만원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청담글로벌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연우, 이치환불, 클리오, 한국콜마 주가들 보세요. 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코리아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계에서는 클래시스, 다 방송 통해 말씀드렸던 거죠. 루트로닉, 하이로닉. 제테마 같은 경우는 악재가 하나 나왔죠. 지금 그 허락 승인 안 받고서 뭐 수출했다고 악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라든가 주가 보시면 다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이 주도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주도주가 되고 있는 걸 안 보시면 안 되겠죠. 여행 쪽에서 하나투어 어떻습니까? 다 올라오고 있죠. 다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닥에 있습니다. 모두투어, 호텔신라, 글로벌텍스프리, 중국 관련 애경산업, 휴마시스도 지금 그 진단키트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PCR에서 항원 진단키트로 바꾸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휴마시스에다가는 경영권 분쟁까지 있죠. 요런 거 안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종목도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주말 방송은 제가 핵심만 딱딱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종목은 다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도 항상 종목 다 이야기하죠. 사실 11월 달에 이야기한 것만 본다 하더라도요. 에이페이스 홀딩스가 12%, 데브시스 11%, 뉴프레스 15%, 청담글로벌 20%, 현대무예스 14%, 뭐 선인시스템 같은 경우 대표 56% 제일 많이 올랐죠. 메타버스, DNC미디어 17%, 그죠? 신한인터텍 39% 이런 식이고, 뭐 10월달부터 보시면 뭐 SNS부터 뭐 베셀 18%, 데아텍 23%, 룽트코리아 35%, 에브리브 18%, 레몽레인 대표적이죠. 50%, 미래나우텍 29%. 그러니까 항상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다 공개합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네옴시티 관련주도 제가 네옴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다 됐습니까?
유신이 33% 나왔죠. 시림이 63% 나왔죠. 도안지진 31% 나왔죠. 해인 25% 나왔죠. 범양건영 27% 나왔죠. 예, 제가 내용을 집중하자라면서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예, 지금은 제가 어디에 집중하자? 리오프닝에 집중하자. 예, 그래서 종목 좀 말씀드린 거고 몇 개 또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예,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메디컬 에스테트 전문 기업인데 가장 중요한 게 슈링크, 뭐 여성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전세 60기가 판매가 되고 있고 누적 판매 수가 1만 대 돌파했는데 얘는 소모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를 안 팔아도 소모품에서 매출이 계속 캐시카우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신제품 볼 뉴머 출시했고요. 얘네가 지금 그 해외 IR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에서 또 해외 IR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에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 한국 화장품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충분히 강조드렸습니다. 한국 화장품. 아마 한국 화장품이 제일 먼저 급등할 거예요. 테마고요. 테마 말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것은 이치환불입니다. 왜냐면 면세점에 결국 리오프닝은 면세점인데 면세점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치환불입니다. 예. 이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고요. 또 종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 정도면 강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목 놓치신 거 있으면 꼭 돌려보기 하자고 체크하시고요. 제가 종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용지표 이야기 드렸죠. 자, 이제부터는 로봇과 메타버스, 그 다음에 유믹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회원가입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회원가입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시던가, 홈페이지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 전화로 직접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는 요거 www.mbngold.co.kr 치고 들어오면 되시고요. 아니면 전화로 직접 전화하시면 바로 결제 가능하고 1588-0648로 고객센터 문의 가능합니다. 한 달에 88만원 서비스 실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 난 진짜 안전하게 꼭 회복해야 한다. 위험하게 파생상품이나 이런 거 하면서 또 괜히 일본 주식도 하고 중국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딱 집중해서 하실 분들만, 난 집중해서 돈 벌겠다 하실 분들만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바로 종목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 회원가입을 하고서 돈을 못 번다라고 한다면 이 운영 방식이 잘못되기 때문인데, 저는 모든 매수매도 문자로 나갑니다. 말로만 하고서 그런 거 없어요. 중장기 홀딩 물타기 없다. 매도 없이 매수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 포트가 항상 리딩 화면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회원가입했는데 포트가 안 보여요. 여기 뭐 갖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알려주면 도망갈 거잖아요. 그러고 안 알려줍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예. 내가 회원가입을 했는데 그 VIP 회원방이 뭐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투자 금액이 틀리다, 뭐 가입 기간이 틀리다라는 이유로 안 알려줍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 다 항상 보여줍니다. 항상 리딩 화면에 있습니다. 방송 내내 우리 포트 종목 보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아시겠죠? 단기 매매 2, 3일, 중장기 2주간. 예. 못 올라갈 종목은 손절로 새로운 주도를 교체 매매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항상 그 장중에 실시간 방송하고 있고, 예. 매수매도 실시간 문자 나가고요. 보유 종목 회원 그 분들 상담을 통해서 교체하고 있으니까, 예. 이번 기회에 꼭 이 어떤 가입 기회를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요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철도하고 원전의 쪽에서 보시면 지금 철도 같은 경우는 또 파라가이, 예, 아순시온 경전철에 좀 사업 가셔야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원전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종목만 좀 짚어드리면은 원전 쪽에서는 G2파워하고요. 예, 함정기술 딱 두 개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철도에서는 현대로템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알루코,
예,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알루코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이 베트남 주석이 오거든요. 예. 제가 지금 베트남 주석 오는 거를 여기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예. 베트남 주석이 또 오기 때문에 또 채권권도 있고요. 아, 여기 있구나.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예. 내일 또 오기 때문에 원전, 철도, 에너지 이쪽에서 보시라라는 거고, 게임 쪽도 보시면 지금 크래프톤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공개됐거든요. 지금 3D로 지금 이 화면 나오고 있어서 요것도 꽤 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 쪽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믹스부터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할게요. 유믹스부터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유믹스부터 빠르게 정리해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법정몽이 한번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일부터 월요일날까지 서류 또 제출 받고요. 7일까지 결론 내겠다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핵심만 확인할게요. 자, 유통량 위반에 대해서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유메이드는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다. 맞죠? 예, 거래 전 종료 전 종료 결정 전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문제 해소했고 채무자들도 인정했다. 이건 지금 소명을 통해서 증명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또 실시간 지금 코인마켓에서 공개하고 있고요. 실시간. 예,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 닥사는 믹스가 채널마다 유통량을 다르게 표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업비트가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 유통 사실을 인정했다.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 다시 자세히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를 보면은 잠깐만요.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쨌든 요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위메이드는 분기별로 공시했고, 지난달 30일부로 코인마켓캡에서 실시간 연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은 문제 없는데, 사실 뭐 분기별로 공시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담보로 제공할 때도 공시했던 게 맞았던 건데, 그런 건 일부 숨김이 맞습니다. 다만 닥사는 거래 종료 결정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 부여는 물론 닥사에서 공론화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인데, 위메이드는 소명 기간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에 대해서도 거래소 측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유통량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안 줬던 거죠. 예. 닥사는 근데 소명 자료에 대해서 거래소 측은 계속 오류가 발생했고, 자료들 사이에서도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고, 위메이드의 공식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코카파이닉스 담보대금 같은 경우, 이것도 숨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10월 11일과 18일인데 굳이 10월 10일까지만 작용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어쨌든 업비트의 입장은 처음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갑자기 내부 직원과 연관된 문제들을 확인했다고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유미스 유동화 과정에서 계열사 간 자금 동원의 유미스를 이용하거나 정기보고상 투자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내역도 일부 확인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쟁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의 쟁점하고는. 근데 갑자기 이제 요걸 딴 쪽에서 분리하니까는 요쪽에 좀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고요. 거래소가 이익 추구를 우선했다면 거래 지원 종료라는 결정이 못할 것이다. 이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담합해서 지금 이 사대 거래소가 가져갈 이익은 없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도 넘어가는 것은
투자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한 것이다. 다만 자 지난 10월 21일에는 초과 유통량이 1천만 개 가량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25일에는 7,200만 개 초과 유통량 답변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량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유믹스 측은 이에 대해서 유통량 변경 시마다 공짜 필요한지 몰랐다. 담당자이 무죄였다. 16번이나 소명 요청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적절한 정보 통제 및 관리 상태가 부적절하다. 이건 이제 업비트의 주장이고, 최근 소명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명 내용 수정했다. 이건 또 유믹스의 주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갑자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다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업비트가 유통량 문제를 조사하는 동안 내부 직원이 연관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패 결정 사유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업계에서는 조남모가 전형적 논점 흐리기를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여론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믹스가 이 유통량 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유통량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속 뭐 서로 이제 이야기 틀린데 이거를 정확히 팩트만 좀 보게 되면 이겁니다. 거래소가 문제 제기한 초과 유통된 유믹스 7천만 개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3,500만 개 가량은 대출받았던 거고요. 예, 이건 100%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4차 소명 자료를 통해 알렸고 거래소도 해명이 됐다고 인정했고요. 예, 또 이걸 해소하는 것이 유의 해제 조건이라고 언급도 했고요. 예, 이게 문제인데 이 담보 제공된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2,200만 개가 또 초과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메인넷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복 산정된 것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 앞에 이 클레이트 기반을 원래 클레이트 기반했던 유닉스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메인넷 맞는 거잖아요. 이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 요청에 필요한 물량이 있었는데 이게 양쪽에 중복 산정된 것이다. 예.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유통량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사실 유믹스도 좀 공손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최근에 뭐 이 장영국 대표의 어떤 뭐 발언을 본다 하더라도 뭐 최근에 말은 의리라고 했지만은 이 업비트 보고 슈퍼갑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의다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좀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결론은 이미 문제는 다 해결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담합에 대해 어쨌든 유통량 문제는 이게 메인넷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건데 뭐 잘못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대 거래소가 이제 담합을 했다, 비례원칙과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닥사의 공동 의사결정에 따라서 4대 거래소에서 모두 종료가 되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건데, 지금 무비블록은 다 수정했을 때 위종목 시장 해제됐는데 왜 우리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잡하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문제는 유통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3개로 볼게요. 유통량 위반 쟁점, 그 다음에 투자자, 왜냐면 이게 업비트가 되게 말하는 게 쟁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복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가장 중요한 유통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랬죠. 당연히 유메이드 대표가 상패 안 될 거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정보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 말한 거고요. 근데 이 소명기간 중에 제출된 자료나 뭐 훼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메인넷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신뢰가 훼손됐다.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감정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건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유통량입니다. 유통량. 근데 유통량이 이러한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판사의 생각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법원이 7일까지 가처분 결론 내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그럼 안 나오면 오히려 또 좋은 겁니다. 유미희드한테 시간을 번 거니까. 재판부는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을 유미희드의 소명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예. 그러니까 유메이드의 소명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가 됐는지인데 지금 닥사에서는 안 됐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상패 제가 볼 땐 그래요. 상패 결정할 때는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코인마켓캡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코인마켓캡에 위메이드의 실시간 유통량이 지금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 해결된 겁니다. 상장 폐지 결정 전에는 안 될 수도 있으나 지금은 100% 해결되어 있다. 또 그 경우에도 여전히 종류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유통량 위에 이 외에도 종류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근데 이 유통량 이외에도 상장 폐지 사유가 존재하냐? 없죠?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네. 이게 애매한 게 어쨌든 상장 폐지 결정할 때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없다. 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코인마켓캡에 지금 실시간 유통량이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니스를 상장 폐지하는 것과 투자기 종목 지정 확대해서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 더 나은지. 예, 지금 판사는 일단 상폐시키지 말고 계속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에 본안까지 가자. 그러면 그 안에 투자자들이 선택할 거 아니냐. 이미 지금 80% 90% 뭐 마이너스 80% 막 폭락이 나온 상황에서 이건 지금 위믹스 투자자만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투자자의 결정에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판사가. 그러면 어느 쪽에 유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사의 생각에 발언에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유메이드의 승소 암시한다. 네. 그래서 다 말씀드렸지만 가장 헷갈리다 하시면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미 지금 유메이드 해외 파트너사들은 유믹스 일단 지지 선언하고 있고요. 왜냐면 사실 이 판결을 떠나서 지금의 유믹스를 죽여버리면 한국의 가상화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 어떠냐? 지금 세계 2위 바이낸스는 1위 1등이죠. 이미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군침 흘리고 있고요. 일본의 거래소도 인수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업 가치가 폭삭 주저앉아 이때를 100% 활용해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빅테크 기업들, 거인들은 지금 싸져 있는 가상화폐 기업들 막 인수하면서 덩치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믹스를 죽여버린다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해외 파트너사들의 일단 지지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믹스가 어쨌든 이 판사 발언 나오고 나서 지난주에 한번 이제 1,100원까지 올랐잖아요. 주말 동안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85원 업비트 기준. 네. 이런 거 본다면 위메이드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미 급락이 나왔고, 그러면 어쨌든 위메이드 쪽으로 승소가 된다면 되게 많이 올라갈 텐데, 또 위메이드 진다 하더라도 이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질 겁니다. 올라갈 폭보다는요. 그래서 아까 제가 20대 80로 한 거예요. 올라갈 건 80, 떨어질 건 20. 어떤 결론 나던 간에.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애플의 메타박스하고 로봇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 핵심만 빡빡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 대신 이제 이 로봇이 배달한다. 이 기술은 다 돼 있다고 그래요. 예. 구불구불한 길로 이어진 주택 밀집 지역은 당장 도입이 어렵겠지만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 빌딩에선 당장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법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법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법을 빨리 정비한다는 방침이고요. 세계 시장 조사업체 마켓에 따르면 세계 배달 시장 규모는 배달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35% 성장해서 2026년에는 약 1조가 넘어간다는 거. 이번엔 물류 로봇
전문기업 로커스가 또 1억 1,700만 달러 투자 유치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휴맥스다라고 말씀드렸죠. 휴맥스. 왜냐면 이 물류 로봇, 로봇 배달 이런 것들이 지금 네이버 1784에서 실증하고 있잖아요. 다 그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해외 언론들 집중하고 있는 거고, 사우디 왕세자가 또 관심 갖고 있고, 이번에 주택부 장관 갔다 왔고,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네이버 1784가 같이 가져간 곳이 슈퍼빈이다. 예, 슈퍼빈이 어디 갔냐? 슈퍼빈이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로봇이에요. 예. 그 로봇을 개발한 게 슈퍼빈인데, 그 슈퍼빈의 인력을 공급하고 또 시리즈 A에 투자한 곳이 바로 휴맥스다. 예, 휴맥스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슈퍼빈이 만든 이 재활용 수거 로봇이 지금 네이버 1784에 지금 30대가 들어요. 30대가. 그래서 그거를 또 사우디에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예. 왜냐면 사우디 주택부 장관 포함해서 23명이 둘러보는 과정에서 그 휴맥스를 좀 보시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애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판도 바꿀 무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메타 플랫폼이 벙 떠버릴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지금 현재는 XR 기기에서 메타 플랫폼이 1등인데 시장이 작죠. 안 커집니다. 왜? 네트워크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애플이 참전한다면은, 예, 애플의 네트워크로 인해서 확 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메타가 메타버스 사업에 지금 1천억 달러 쏟아부으면서 하드웨어 누적 매출은 75억 달러에 불과한데, 애플도 비슷한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처음 출시한 뒤 지금 앱스토어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사례를 봤을 때 오히려 애플이 이 앱스토어 붐으로써 XR 기기 시장에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애플이 지금 내년도 MR 출시한다라고 해서 이미 그 OS에 대해서 지금 대한 상표권을 다수의 국가에서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참전으로 XR 기기는 클 수밖에 없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죠. 예, 항상 강조했던 게 뭡니까? 애플이나 삼성이 XR 기기 만들어야 대박 난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서는 지금 옥석이 좀 가려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컨텐츠가 커지고 있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또 가장 핵심은 바른손. 지금 컨텐츠에서는 보시면 이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올라왔고, 물론 아직도 바닥이긴 합니다. 올라왔고, 그 다음에 위지 스튜디오가 지금 또 급등하고 있고, 덱스터 급등하고 있는데, 예, 아직 못 간 게 뭐냐? 예, 바른손이다. 바른손. 아직도 바닥에 있다. 그쵸? 바른손이 지금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이 투스톤 디지털 아이들 인수했는데요. 얘네가, 승리호, 영화타워, 국제시장, 부산행, 엑시트, 판도라, 백두산, 싱콜 이런 거 완성시켜놓은 기업이에요. 드라마에선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호텔 텔리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사실 이 VFX에서 가장 폭발력 있으면서 시총 자산 기업이 바른손입니다. 예. 여기까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저희 VIP 회원님들은 다 문자 발송되고 있고 이렇게 또 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슬슬 시장 올라오면서 또 우리 덱스터 같은 경우도 조금씩 수익 실현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보실 분들 보시고 회원 가입하실 분들 회원 가입하시고요. 이번 주에 급등할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한 주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